12월 말 드디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한껏 신이 난 만두. 오징어 게임을 보다 보면 어렸을 적 자주 하고 놀았던 게임들이 생각나서 반갑기도 한다. 아니야? 여러분은 이런 거 안 하고 놀았어요? 사실 알고 보면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게임 매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과 도파민을 곁들이는 오늘의 교양만두는 게임에 미쳐있었던 조선 사람들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여행가였던 헤세 바르텍은 그의 저서인 조선 1894년 여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열정적인 노름꾼이며 대부분의 시간에 노름을 하며 보낸다. 1904년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었던 까를로 로세티도 이렇게 말했죠. 한국인은 선천적인 도박사다. 심지어 생필품도 내기로 구하려고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도박을 즐겨왔는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꽤 오래전부터 내기 형식의 놀이를 즐겨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땅만 탔다 하면 보물이 나와버리는 도시 경주. 1975년 경주의 안압지에서는 기묘한 주사위 하나가 발견되었는데요. 14면체라는 모양 자체도 독특했지만 강면에 적혀있던 문구가 압권이었습니다. 한 번에 술 3잔 마시기, 술 마시고 무반주로 춤추기, 여러 사람이 코 때리기, 얼굴 간지럽혀도 참기 등 이건 그냥 술게임 벌칙 아님?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이 주사위는 귀족들이 연회를 즐길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역시 술도 평범하게 먹지 않는 흥의 민족답네. 반면 오징어 게임 뺨치는 과격한 내기놀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석전. 석전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매년 마을대항전으로 열렸던 돌싸움인데요. 게임 방식은 이랬습니다. 1. 개천이나 고개,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두 편으로 나뉜다. 2. 돌을 든 투석군이 맨 앞에 서고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뒤에 선다. 3. 양측 대표가 앞에 나와 서로에게 욕을 하며 싸운다. 이때 관중들은 개큰 환호를 보낸다. 4. 경기가 시작되면 인정사정 없이 싸운다. 5. 한 팀이 도망가면 게임 끝. 석전에서 진 마을은 그의 흉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기도 했는데요. 경기가 열릴 때면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승리팀을 점치면서 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참가자뿐만 아니라 구경꾼들도 다치는 경우가 많았죠. 단순 타박상은 물론이고 뼈가 부러지거나 옥수수가 털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망자가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게임일 뿐 경기 중 생긴 부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죠. 심지어 태종은 석전을 워낙 좋아해서 중병에 걸려 알아누웠을 때도 석전 경기가 열린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 구경을 갔다고. 내기에 불과했던 노름이 점점 도박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건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이양법을 통해 곡식의 생산량이 증대되고 상평 통보의 보급으로 화폐 경제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조선의 경제는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날 첫날 농사짓고 일만 하다가 갑자기 자유시간이 생긴 사람들은 뭐라고 놀아야 할지 몰랐죠. 이때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 바로 노름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노름 중 하나가 쌍육이었는데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합친 수만큼 말을 움직이는 놀이로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귀족들이나 즐기는 놀이였습니다. 그러다 조선 후기 기생산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왜냐면 양반들이 기생들과 쌍육을 하면서 놀았거든요. 술에 취한 양반들은 기생에게 마구 판돈을 뿌리며 호기를 부리기도 했죠. 심지어 갓선비로 유명한 정약용조차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함께 쌍욕했던 거 기억나냐? 기생들한테 3,000전이나 뿌리면서 재밌게 놀았잖아. 19년이나 지났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또 연암 박지원은 글을 쓰다가 막힐 때면 혼자 쌍욕을 쳤다고 하죠. 쌍욕은 특히 사대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당시 여성들은 마음대로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놀거리가 쥐뿔도 없었죠. 이때 유일한 오락수단이 쌍욕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쌍욕을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바깥 소식도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쌍욕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점점 그 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급부터 고위관리까지 잠시라도 짬이 나면 장소 불문하고 쌍욕판을 벌여댔습니다. 특히 성종 21년에는 당직을 서던 관리들이 술 먹고 쌍욕을 하다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태조와 태종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이 홀라당 다 타버렸죠. 화재를 일으킨 관리들은 목숨만 간신히 건지고 파직당했다고. 골패, 쌍육, 저포 등 다양한 노름이 성행을 하던 중 혜성처럼 등장해 노름판을 평정한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투전! 투전은 패를 뽑은 뒤 끝수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지금의 섰다와 비슷했습니다. 투전이 등장하기 전에 노름이란 서민들에겐 농사철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잠깐씩 즐기는 심심풀이에 불과했는데요. 투전이 등장한 이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밤낮 없이 투전에 빠져서는 집과 땅을 다 날려먹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았죠. 빚더미에 앉은 이들은 처음엔 자기 집을 털다가 나중에는 남의 집 재물까지 훔치는 도적이 되곤 했습니다. 이들을 도박당이라고 불렀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당시 쓰여진 문학 작품에는 도박에 중독된 주인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투전에 미쳐버렸던 걸까요? 일단 투전은 다른 도박에 비해 게임 방법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무리 초짜라 하더라도 어라? 사람은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착각을 하기 쉬웠죠. 또 게임 진행 속도가 빨라서 지루하지 않고 스릴이 넘쳤습니다. 유일한 게임 도구였던 투전패는 제작도 쉽고 값도 매우 저렴했죠. 결정적으로 게임에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이전 조선에서는 돈 대신 면포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노름판에서는 산가지를 칩으로 삼아 게임을 한 뒤 나중에 면포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박판에 실물 화폐의 등장이라 눈앞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도파민이 폭발하며 눈이 완전 돌아버렸죠. 또한 조선 후기 도시가 발달하고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전문적인 도박판이 만들어집니다. 마을 사람들과 쫌쫌따리로 하던 돈놀이에서 저작거리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도박을 하게 되니 판돈은 점점 커지고 인정사정 봐주는 일도 없었죠. 이때부터 전문적인 타짜와 사기 도박단도 생겨나는데요. 이들에게 잘못 걸렸다간 빤스까지 탈탈 털려서 거렁뱅이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도박꾼들은 초상집을 찾아다니면서 투전판을 벌였는데요. 초상집은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며 모여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도 내쫓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를 악용했던 거죠. 당연히 조정에서는 도박에 대한 상소가 빗발쳤고 임금도 투전을 금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영조는 앞으로 투전을 하는 경우 도둑질보다 더 엄하게 다스리겠다며 엄포를 놨고 고종은 투전과 골패를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죠. 그래서 도박이 사라졌냐고요? 아니요. 이미 투전에 중독된 사람들은 투전만 안 하면 돼? 오케이. 투전에서 화투로 종목을 변경했다고.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에 중독될 만큼 푹 빠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리는 어렸을 때 메이플 스토리에 중독돼서 현질을 일삼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시게 맞고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한 거 아시죠? 하지만 교양만두에 중독되는 건 인정. 이상 교양만두였습니다.